안녕하세요. 깨뽀 인도네시아 놀맨입니다. 아직은 생초보이긴 하지만 이 나라 채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약 94개 정도의 채소가 식용으로 재배되고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유럽이나 남아시아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실크로드가 한국 음식 문화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거는 이런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나라 채소에 대해서 말할 건데, 앞서도 말했듯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무식하나마 느낀 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보태주시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채소를 소개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채소와 다른 점이 뭔가, 그리고 이 나라 채소만으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뭐 어떻게 응용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이 나라 인도네시아의 채소와 한국 채소가 어떻게 다르며 한국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잘 매치시키느냐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소 종류나 식용 방법 같은 거는 인터넷에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할 부분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채소로 한국 음식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채소이면서도 차이점이 뭔가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소를 섭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제가 이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채소 먹는 게 정말 미미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한국과 가장 많이 다른 것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없는 채소, 한국에는 있지만 이 나라에는 없는 채소, 이 나라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말이죠. 먼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먹는 김치, 그 중에도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채소 배추를 제일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배추는 한국은 계절, 육종 기간, 품종별로 다양한 배추 종류가 있는데, 이 나라 배추의 품종은 제 생각에는 매우 단순하다고 봅니다. 가장 다른 점은 줄기에 물기가 많고, 또 물기가 적더라도 속이 차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수확 시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도 심하고, 줄기가 과하게 성장해서 물이 많거나 또 아니면 속이 차기 전에 벌레 침식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처럼 계절별 품종이 없기 때문에 재료로 사용하기 전에 요건 미리 알고 가자는 건데요. 한국처럼 겨울을 이기고 자란 뭐 봄동, 뭐 뛰어난 식감하고 저장성을 가진 김장배추, 추운 날씨에 더디게 자라서 이제 단단하고 고소한 고냉지 배추, 뭐 등등, 이 나라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말로 노지 배추, 뭐 가장 비슷하겠는데, 이제 주변 농지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 지 혼자 잘 자란 배추가 있긴 합니다, 이 나라에. 그게 가장 한국 배추하고 뭐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김치도 함께 가장 적합하다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시금치를 얘기하겠는데, 시금치는 우선 생김새부터가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국의 남해 같은 데서 이제 해풍하고 추위를 견디고 자란 것하고는 모양새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미나리처럼 줄기가 이렇게 가늘고 길고 잎도 빈약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긴 한데 맛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슈퍼에 수입이나 수경 재배된 것들로 한국하고 비슷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맛은 데쳤을 때는 거의 비슷하고요. 생채로 조리했을 때는 식감이나 맛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이는 한국보다 종류는 더 많지만 과육 부분에 씨가 너무 많아서 실제 조리하기 허실이 좀 많습니다. 맛으로는 생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식으로 뭐 절인다거나 숙성하거나 할 때는 물기가 많아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른 의미로 많이 무르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그 간장에 장아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상하든지 아니면 맛이 밍밍해지든지 뭐 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과육 부분이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는 거. 뭐 이 나라 대부분 채소의 특징이긴 합니다. 뭐 오이, 가지, 호박, 무 다
그렇긴 합니다만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무는 그다음에 이제 무는 종류가 한국 같은 저장 무가 없고요. 소위 말하는 한국의 단무지 만드는 무. 근데 그럼에도 속에 심까지 있는 게 많아요. 한국의 가을무 같은 거는 시원한 맛이나 뭐 단맛 이런 건 없습니다. 무는 이제 가격 변동도 심하고 계절 관계없이 마트에서 판매되기는 하는데 전통 시장에서는 뭐 계절 따라 뭐 품절되기도 하고 뭐 흔하게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무를 주재 재료로 조리를 하고자 한다면은 요거 좀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무를 베이스로 하는 멸치조림이나 무된장찌개, 무생채나물 같은 이런 음식들은 만들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당근은 한국보다 더 많은 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한국에도 그렇게 많은 품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작고 크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맛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가격도 계절별 차이가 심하지 않고요. 다만 한국의 당근하고 다르게 이것도 무처럼 내부에 심이 좀 굵게 있어서 실제 과육의 양은 적습니다. 이 나라 조리 방식으로 뭐 기름에 볶는다든지 뭐 그 국 같은 종류의 조리를 할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한국식 조리처럼 생으로 쓴다거나 할 때는 심 부분 잘라내고 과육만 쓰게 된다면 허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는 한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강원도 감자 같은 그런 품질은 기대할 수도 없지만 뭐 잘랐을 때 바이러스 감염된 것 이런 것들도 많고요. 저장성과 구수한 맛도 떨어지고 식재료로 사용했을 때 한국 감자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 재배종이라기보다는 수입종으로 보이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 대형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유통되는 수입 냉동 감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파는 이 나라에서 재배되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슬라이시에 일부 재배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 편차도 엄청 심하고 종류나 계절 시기별로 이제 품종도 많이 다르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중국 수입산 양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온 냉장 이 대부분이라서 구매 후에 빠르게 썩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은 한국처럼 잔뿌리 이렇게 뭐 그다음에 줄기 이렇게 길게 자란 거는 거의 없고요. 뭐 새순 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통이 되는데 주로 이 나라 음식 중에 솥도라는 데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콩나물 대가리만 있고 발이 겨우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유통되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발이 길게 자라는 콩나물은 잘 없습니다. 주로 이 나라 음식에는 숙주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간혹 발을 길게 키운 콩나물이 있기는 한데 한국 콩나물 같은 시원한 맛은 없고 비린 맛은 좀 더 강합니다. 즉 말하자면 해장으로 뭐라 그러죠? 아스파라긴산이라 그러나요? 뭐 그게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무튼 시원하고 아삭한 맛은 없습니다. 또게라고 큰 마트에 이제 유통되기는 하는데 전통 시장에서 찾기는 뭐 조금 힘든 편입니다. 파는 한국의 대파 거의 동일한데요. 오히려 한국 대파 같은 뭐 석유 냄새 같은 그런 잡냄새가 없고요. 육즙도 풍부하고 실하고 좋습니다. 물론 향도 충분히 강하고 뭐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그러나 실파, 쪽파, 옥파 같은 뭐 그런 다양한 품종은 없습니다. 찌개를 하거나 조림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무침 같은 생나물을 하거나 한국식 조리에는 그 특유의 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에 뺄 수 없는 게 이제 마늘. 이게 채소라기보다는 양념인데 그래도 언급하겠습니다. 마늘은 한국의 육종 마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저장 마늘 정도의 품질도 구하기 좀 힘듭니다.
우선 마늘에 육즙이 거의 없고요. 향도 좀 아리게 매운맛이 강하고 한국 마늘처럼 뒷맛이 달큰한 그런 오묘한 맛이 없습니다.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생으로 먹거나 숙성시키는 조리법에는 이 마늘 맛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 아주 저가 고깃집에 가면 쌈 싸 먹으라고 이렇게 얇게 편으로 잘라서 나오는 중국 수입산 마늘 같은 맛을 연상하면 뭐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매우면서 아리게 매운맛, 맛있지는 않는 그런 매운맛입니다. 그 외에 이 나라에서는 흔히 쓰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참깨, 그리고 참기름, 그냥 중국 수입산 연상하시면 됩니다. 옥수수는 이 나라의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 요리에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뭐 언급할 필요는 없겠는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 나라 옥수수 맛은 한국에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옥수수 같은 그런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강원도 옥수수니 뭐 찰옥수수니 하여튼 그러한 맛은 기대 못 하고요. 저기 이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산 밑에서 브로모 같은 산 밑에서 구워주는 그런 거는 조금 뭐 맛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옥수수는 그렇습니다. 뭐 넘어가고요. 팥은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붉은 팥도 있고 굵은 팥도 있고 뭐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처럼 약간 독성도 있고 똑같고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보기는 좀 힘든데 그렇다고 귀한 재료는 아니에요. 몇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주로 조리용보다는 제과 제빵이나 약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대충 이렇게 이 나라 식재료 중에서 이제 채소의 일반적인 채소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비슷하게나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한국에는 없지만 인도네시아만 있는 아주 흔한 채소나 재료를 가지고 한국 음식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생초보 놀맨이었습니다.